4시에 출근해서 샤워를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벗고 김씨 일가한테 올리는 식품이니까 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풀이 들어갔다 했을 때는 집에는 먹이 날아갑니다. 집에서 자식들이 굶는 모습을 보고 출근을 했거든요. 불쌍한 내 새끼들 풀이라도 먹여야지 하고 오이 몇 개, 참외 1개 이렇게 가지고 나가다가 정문 보위대한테 들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것인 백두산이 옆에 있는 양강도 삼지연시라는 곳이고요. 북한에서의 직업은 528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주는 희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북한을 떠나서 2017년도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 김유아입니다. 528 공장이라고 하면은 1호 제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희를 1호라고 합니다. 북한도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는데 김씨 일가들에게 올리는 진상품 공장을 의미합니다. 북한 직업에 선택 자유가 없는 건 아마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100% 자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장 안에서 저희 이모부가 새끼 간부를 하다 보니까 추천해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당국으로 받은 직업이 뭐였냐면요, 석도전 청년돌격대 가게 되었습니다. 군 다음에 힘들어요. 이모부가 힘을 써서 가지고 이쪽으로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노동자 생활을 한 다음에 검사원이란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2년 반 만에 올라갔는데 먼저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 신체가 건강한지, 김씨 일가한테 올리는 식품이니까 하나의 병균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제품을 공급하냐면요, 김정일에게 보내는 야채입니다. 오이, 고추, 콩 20여 가지가 돼요. 이걸 다 하우스에서 하거든요. 유기농으로. 배급 없어요. 6, 7, 8월만 배급을 줍니다. 528 공장에서 가장 빡세거든요. 이 3개월 동안은 평양에 올라가는 날짜를 공급 날짜라고 하거든요. 공급을 하루에 2번씩 해요. 일을 시키려면 조금이라도 주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배급을 주냐면요, 옥수수 가루를 줘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는 옥수수 가루는 되게 부드러워요. 배급이다 라고 타먹었던 가루는 우리나라 돼지 먹을 그런 정도의 양식이거든요. 1개월치를 다 주지 않습니다. 보름치만 줍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치고 거름 나르고 모종 심고 이게 10월까지 가는 거예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전문 퇴비 농사를 해야 돼요. 산에 가서 퇴비를 모아서 그 하우스에 채워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8시 또 6, 7, 8이 가장 빡세다고 했는데요, 4시에 출근해서 샤워를 해요. 한 4번 정도 샤워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벗고 그 안에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위생복, 마스크, 위생모, 위생장갑 다 껴야 되는데 이것 다 소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우스로 들어갑니다. 하우스 들어갈 때 역시 하우스 안도 한번 소독을 하고 가위, 칼 다 소독입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야채마다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맞게끔 딱딱딱 잘라서 6번의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검사원이 하는 일이 제일 마지막의 일입니다. 세척해 나온 야채들을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갔나. 불순물이 들어갔다 했을 때는 집에는 먹이 날아갑니다. 다 한 다음에 그걸 공급하는 버스가 오는데 버스 또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을 무장한 경찰하고 검찰을 2명이 탑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출발해서 삼지연 공군 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비행장에 가면은 직승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헬기입니다. 1호 헬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헬기 또한 세척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루에 2번씩 합니다. 샤워 하루에 한 10번씩 하면은 사람이 녹초가 돼요. 북한은 주 6일 근무제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회사 꾸리기라고 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대청소를. 김정일이 언제 올지를 미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장은 예술선전기동대라는 게 있어요. 항상 공연 연습을 합니다. 해마다 달마다 해요. 우리 공장도 언젠가는 김정일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심정으로 항상 공장을 이렇게 관리를 해왔어요.
있어요.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김정일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역에 시달린다, 모습 생활을 한다라는 걸 한국에 와서 저는 안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나의 모든 충성심을 다 발휘했거든요. 저희가 그 안에서 많은 야채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산한 야채는 일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저희 공장 한 사람이 자식 2명을 가지고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집에서 자식들이 굶는 모습을 보고 출근을 했거든요. 퇴근할 때 그 자식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겠죠. 불쌍한 내 새끼들 풀이라도 먹여야지 하고 오이 몇 개, 참외 1개 이렇게 가지고 나가다가 정문 보위대한테 들켰습니다. 직장 내에서 사상 비판 무대를 열고요. 3개월 동안 무보수 노동을 갔으며 공장에서 쫓겨났어요. 버리는 것도 안 돼요. 김정은이 뭘 먹는다는 거, 김정일이 뭘 먹는다는 거 일반 주민들이 알면 안 돼요. 그 공장 안에 들어가면 고정된 곳에만 버려야지, 버리지 않고 내 집으로 가져갈 때는 쫓겨나야 돼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듭니다. 내 행동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이 받는 처벌 있잖아요. 나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가족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억제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장에서 재배했던 거는 고추, 오이, 참외, 딸기, 샐러리 이런 걸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걸 구경도 못해요. 그런 게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배인이라든지 부지배인이라든지 이런 집들에 가면 그 식재료 그대로 먹고 있더라고요. 간부들은 허용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김씨 일가가 뭘 좋아하는지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장군님이 샐러리를 좋아하신대, 너 죽어라, 이런 거나 똑같아요. 일체 입에 내면 안 돼요. 내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 이외에는 어떤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려고 해도 안 돼요. 하우스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보정이 있거든요. 제가 딸기를 한다면 회사에 들어가서 퇴사할 때까지 딸기만 해야 돼요. 내 작물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다른 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묵묵하게 내 앞에 있는 일만 벙어리 마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게 콩농사거든요. 다른 친구가 딸기 하우스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랑 되게 가깝게 지냈어요. 제일 먹고 싶은 게 저는 딸기였어요. 일부러 가까운 척해서 출근했을 때 딸기만은 좀 배불리 먹자고. 하우스에서 일할 때는 2인 1조예요. 한 사람은 노하우가 많이 생긴 사람, 한 사람은 금방 신입사원이랑 가르쳐주면서 하거든요. 노하우가 많이 생긴 사람은 일반 시키고 자기는 어디 빠져요. 수다 떨러 가거든요, 다른 하우스에.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일하는 척 하면서 제일 큰 딸기만 골라서 훔쳐먹거든요. 그 안에 CCTV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둘만 입을 싹 닦으면 그 누구도 몰라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딸기 그 맛이 안 나요. 딸기철에는 그나마 딸기를 많이 먹어봤습니다. 훔쳐서. 여름철에는 4시 출근해서 저녁 7시 반 퇴근이에요. 근데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보내지 않아요. 청년동맹원들이 모여가지고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끝나면 우리가 오늘 하루 뭘 했는지 총화를 해야 됩니다. 막 피곤해 미치겠고 배고파 죽겠는데 총화를 또 안 하면은 그게 또 비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1인당 다 노트에 볼펜을 들고 나와서 나는 오늘 하루 경의하는 김정일 원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 줄이라도 하고 가야 되거든요. 청년동맹원들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다 하다 보면 한 1시간 반이 가요. 집에 가면 9시 정도 되는 거예요. 또 아침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씀이 적힌 문헌 학습이라고 해요. 무조건 하고 하루 일과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불평불만하면은 쳐버리겠죠. 밥 없어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야 됩니다. 어떠한 직업도 군내 식당이 없습니다. 다 그냥 점심 식사 한 11시 반이면 일이 끝나요. 점심에는 집에 슬렁슬렁 걸어오면 12시 1시까지 무조건 회사로 출근해야 되거든요. 집이 먼 분들은 도시락을 싸와요. 근데 대체로 보면 다 근처에서 살고 계셔가지고 어쩌다 먼 사람들은 숙소 생활을 시킵니다. 숙박시설은 있는데 먹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될수록이면 먼 곳 사람들을 뽑지 않아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랑 북한이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지역이 삼지연이잖아요. 삼지연은 혁명의 성지이고 김정일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만들어 놓은 고향이죠. 이때부터 삼지연 제1차 건설이 시작하면서 전국의 젊은 청년 돌격대원들이 들어와요. 그때 모집한 것이 618 돌격대라고 있어요. 돌격대가 들어온과 동시에 한국
물건이 겁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 접한 게 너구리였어요. 이 너구리 가격이 겁나 비쌌을 거예요. 이 너구리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냐면 지휘부에서 일 잘하는 노동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너구리 라면을 줬는데 너구리 라면 하나 먹으면 한 끼만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팔면은 또 옥수수 몇 킬로는 받을 수 있거든요. 며칠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 술을 많이 드시고 덜격대원의 감원 이설에 속아가지고 그 라면 한 봉투에다가 감자 2대야를 준 거예요. 그 2대야면은 저희 집 식구가 한 이틀은 먹을 수 있어요. 내 새끼들한테 남조선에서 온 이 물건을 하나 먹여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엄마는 막 쌩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막 앞뒤로 보면 난리예요. 자, 너구리다. 얼큰한? 북한에서는 얼큰하단 말을 안 써요. 얼큰하단 말을 얼벌벌하다 하거든요. 짐승 먹이를 가져와가지고 덜격대원한테 감자를 이렇게 많이 퍼줬다고. 근데 뒷변을 딱 보니까 조리 방법 뭔지 몰라요. 뭔 소리야? 뭐 스프 넣고 몇 분 끓이고 스프가 뭔지 몰라요. 에라 모른다. 그냥 넣으란 데는 넣어. 끓이라고 하니까 일단 끓여보자 하고 큰 솥에 넣어가지고 감자 뚜껑뚜껑 썰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처음 너구리 라면을 경험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소맥 좋아하잖아요. 북한 청년들도 소맥을 좋아한대요. 치맥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치맥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지방에는 아직 치킨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소맥을 소맥이라고 안 해요. 폭탄주라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소주는 개인집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누룩을 띄워가지고 발효시켜서 저희 집에도 아랫목에는 항상 술떡이 있었어요. 쌀가루로 만들거든요. 옥수수 쌀가루. 그거 한 이틀 정도 숙성시켜요. 펑신펑신해지면서 위에 하얀 곰팡이가 껴요. 덕안에 넣어서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일주일 동안 숙성시켜요. 그러면 얘들이 부글부글부글 끓으면서 옥수수 가루가 가라앉아요. 우리나라의 막걸리 같아요. 뽀얀 물이 뜨면은 술을 뽑는데 북한 술의 도수는 25도에서 32도를 갑니다. 저는 북한에서 술을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북한 술이 더 맛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술이 더 맛있다라고 하는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어느 게 더 맛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맥주는 확실히 북한 맥주가 더 맛있다. 이건 정확합니다. 북한에서 한국 음식 먹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드라마 속 장면마다 먹는 음식이 다 나와요. 짜장면 궁금했어요. 짬뽕에 구운 만두 저게 과연 무슨 맛일까?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아쉽게도 짜장면은 내가 상상했던 맛보다 못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걸쭉한 무슨 걸 보면 먹지 않아요. TV에서 봤을 때 되게 맛있었는데 정작 시키니까 시커멓고 걸쭉하고 한 입 먹었는데 탄내 같은 게 살짝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맛이 맞지 않겠다 하고 패스했고요. 짬뽕 먹어보니까 짬뽕은 맛있더래요. 또 지금도 짬뽕은 진짜 너무 맛있어요. 특히나 눈 오는 날 짬뽕에 군만두 후후 불면서 먹으면 꿀맛이죠. 처음 봤을 때 샐러리, 딸기,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잖아요. 바나나도 1년 사계절이 있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일반 주민들이 사 먹는 게 맞냐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나도 이걸 사도 되냐, 이 물건을 사도 되냐, 내가 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당국에서 내가 이걸 샀을 때 와서 단속을 하지 않을까, 먼저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북한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하라는 대로만 저희는 그냥 쭉 따라가요. 주변을 볼 상황이 안 돼요. 한국 와서도 너네는 이젠 자유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유가 진짜 내 것이 맞는지, 자유라는 걸 주면서 나한테 뭘 더 뽑아나려고 이러는 게 아닌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마트 갔을 때는 카트에 마음대로 막 못 담았던 것 같아요. 담았다가 이 카메라에서 나를 포착해가지고 경찰에서 불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처럼 자유롭게 모든 걸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게 꿈이겠죠.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내 인생에서 지금이 만족은 해요. 하나 꿈이라면은 하루빨리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에 가서 사죄도 하고 싶고, 부모 형제를 만나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차에 모시고 대한민국 전체를 드라이브 하면서 온 가족이 같이 맛집 다니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는 이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싶습니다.